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CD맨입니다. 오늘 주제는 웹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지텍 브리오인데요. 4K로 촬영할 수 있는 웹캠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많이 애용을 하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 제품이 원래는 한 30만원대였는데 지금은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가격도 엄청 올라 버렸어요. 뭐 거의 50만원 가까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격이 저렴한 웹캠이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6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로지텍 브리오까지 하면 7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제품은 FHD급의 화질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건 HD급이고 이거는 HD급보다는 조금 아래급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생각보다 고가인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웹캠을 선택하실 때 이 앞에 있는 FHD 1080p냐 또는 HD급이냐 이런 걸 보고 아마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FHD급 중에서도 가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엄청 저렴한 것도 있고 생각보다 비싼 제품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로지텍 C920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가격이 원래 저렴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제품이긴 해요. 영상 하단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둘 테니까 보시면 참고되실 겁니다. 이 제품은 FHD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게 업그레이드된 최근 모델이 새로 나왔어요. 뭐 이렇게 꽂고 하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이 분명 성능은 더 좋습니다. AF 성능도 좋고 화질도 더 좋게 나오는데요. 근데 가격이 20만원대죠. 이 제품은 가격이 10만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모델들이 몇 개 더 나왔는데요. C900 시리즈에서. 그런데 720에서 이제 60프레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 사실 FHD로 촬영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모델 간의 차이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이거보다 위에 급으로 가시려면 10만원 더 추가하시고 위에 급 모델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도 스테레오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받침대도 꽤 잘 돼 있어요. 모니터에 잘 고정되는 형태이고요. 이것도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조이트론 HD20인데요. 오토포커스도 되고 FHD까지 촬영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면 앞쪽에 비닐이 덮여 있는데 이걸 반드시 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면 구멍이 안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덮으면 좀 뿌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떼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이 앞쪽 부분에 카메라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아쉽게 좀 보는 부분이 한데 여기 보면 제품 박스에는 카메라가 좀 이렇게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카메라가 조금 작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이 크면은 성능도 좋아 보이는 부분 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이는데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품이 좀 넓어요. 로지텍 브리오와 맞먹는 크기이죠. 근데 이 제품도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오면은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LED가 빠져 있기 때문에 촬영 중인지는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뒤쪽에 받침대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고요. 삼각대 고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미니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앱코 APC930이라는 모델입니다. FHD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한 모델이고요. 앞쪽에는 뭐 비닐 같은 거 안 붙어 있어서 그냥 뗄 필요는 없었고 앞쪽에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카메라를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웹캠이 뭐 보여서 사생활 노출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슬라이드로 돼 있는 거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는 디자인 컷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디자인을 구성할 때 웹캠이 좀 좋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모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받침대는 잘 돼 있고요. 아래쪽에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락스의 C70이라는 웹캠입니다. 이 제품은 박스 디자인과 실제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앞쪽에 있는 카메라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비닐은 붙어 있는데 제가 뗐어요. 네, 비닐은 앞쪽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떼시기 바랍니다. 구멍은 안 뚫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뗐고요. 보면은 이쪽에 마이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태를 알려주는 LED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받침대도 물론 잘 돼 있고요. 위쪽 부분은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촬영했을 때 이게 이 각도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쪽에 연결되면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EDU9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제일 저렴한 제품이기도 한데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괜찮은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오토포커스는 빠져 있습니다. 마이크 기능이나 뭐 사진 촬영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원터치로 사진 촬영하는 기능도 있어요. 누르면 사진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고정하는 부분, 네, 이렇게 보면은 삼각대랑 고정하는 부분은 없고 이게 모니터에 이렇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걸어서 이렇게 거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간격이 조금 넓게 돼 있어서 모니터에 어디든지 올릴 수 있는데 조금 좁은 모니터에 올리면은 조금 애매하게 걸치긴 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으니까 뭐 자유롭게 각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앞쪽 부분에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돌려서 직접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나비 MV50 HD100이라는 모델입니다. 카메라는 조금 작은 형태이고요. 위에 보면 사진 촬영하는 버튼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실제 거치해서 사용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저항감이 강한 재질로 돼 있어야 모니터에 올리고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딱 고정될 것 같은데 실제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저항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쉽게 좀 흔들립니다. 제품 자체도 가벼우니까 선을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모니터에서 조금 잘 떨어지는 형태예요. 근데 물론 웹캠은 한번 설치하면 건드릴 일이 없으면은 떨어지지 않긴 하죠. 이거 각도 조절되고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삼각대 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형태입니다. 웹캠을 모니터 위에 모두 다 설치를 해봤습니다. 먼저 로지텍 브리오의 화질입니다. 4K 화질을 지금 이쪽에 FHD 화면에다 구겨 넣은 상태고요. 그래서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명을 두 개 다 켠 상태이고요. 웹캠을 사용할 때는 조명은 무척 중요합니다. 조명이 없으면 네, 제가 꺼볼게요. 이런 정도입니다. 네, 훨씬 어둡게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웹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빛이 부족하면 지금 위에 형광등 하나만 켜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조명을 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끈 것과 켠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서 들리는 마이크도 로지텍 브리오로 지금 음성을 넣고 있습니다. 각각의 웹캠의 마이크 성능도 이걸로 알아볼 거예요. 지금 화질이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장 좋은 화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면 물론 조그만한 액션캠 같은 것도 있죠. 캡처보드 이용하면은 더 좋은 화질로 더 넓은 화각으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액션캠도 비용이 들어가고 캡처보드도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사실적으로 찍힌다는 단점이 있어요. 웹캠은 조금 이쁘게 찍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화질보다는 조금 뽀샤시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웹캠에서는요. 로지텍 C920 프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도 C920 프로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명 한번 꺼볼게요. 끈 상태. 네, 끄면은 이렇게 포커스도 잘 안 맞고 어두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웹캠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면 얼굴의 밝기, 네, 지금 조명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얼굴의 밝기와 주변의 배경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설정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로지텍 제품은 로지텍 캡처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긴 하지만 OBS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비디오 설정이 있습니다. 비디오 설정에 보면 뭐 밝기나 대비 이런 거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주변이 밝기가 너무 밝으면 네,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배경이 너무 하얀색이 밝으면 거꾸로 얼굴이 까맣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를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대비가 만약에 좀 안 맞다면 대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적당히 조절하고요. 근데 약간 포커스가 안 맞는 느낌이죠. 보면은 카메라 컨트롤러 가보면은 포커스가 있어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동 껐다가 자동 켜주면 좀 더 정확히 맞고요. 네, 그리고 노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선명도가 있는데 약간 로지텍 웹캠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적인 얼굴 형태보다는 약간 좀 뿌옇게 좀 보여줘요. 약간 뽀샤시한 효과를 의도치 않게 의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선명도를 높이면 되게 쨍하게 나옵니다. 네, 되게 선이 날카롭게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원치 않을 테니까 이거를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겁니다. 선명도를. 그러면 약간 좀 부드럽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원래 이걸 조절을 안 하고 사용했을 때는 채도나 뭐 이런 거 조절 안 하고 사용하면 약간 C920 프로가 제 느낌에는 조금 차가운 인상을 줘요. 약간 푸른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채도를 약간 조정하시고 밝기나 대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로지텍 카메라 설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배경, 색깔, 그리고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이 설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설정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설정을 조정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마이크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설정하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밝기거든요. 네. 생각보다 화질은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부분도 잘 보이고. 근데 로지텍 브리오하고 굳이 비교하면 해상도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로지텍 브리오를 풀 HD로 해상도를 다운시켜서 이거랑 해상도 같게 봐도 당연하지만은 로지텍 브리오가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가격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50만원대죠. 50만원대랑 10만원대랑 비교하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10만원대 조금 비싼 웹캠이 이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화질이 좋아 보이게 하려면 조명도 좀 더 밝기를 조정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밝게 보이는 느낌 한데 그러면 다시 또 비디오 설정에서 밝기를 조금 어둡게 조금 조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로지텍 캡처 프로그램에 쓴다고 하더라도 오토 모드로만 무조건 켜시면 웹캠 화질에 대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경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조명을 켜도 좀 이상하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트리머들도 웹캠에서 자신이 좀 더 돋보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설정들을 많이 조정을 합니다. 조이트론 HD20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이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포커스가 조금 맞았다가 나갔다 맞았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은 조이트론 사이트에 보니까 이 AF를 조금 덜 민감하게 조정하는 펌웨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설정하시면 되는데 조이트론 HD20을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안 하니까 AF를 계속 맞추면서 드드득 하는 소리가 계속 실제 녹음에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마이크를 따로 쓰시면 상관없지만은 웹캠 내장된 마이크를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불쾌한 사운드랑 이렇게 포커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제는 막 드드득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같은 거리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조금 포커스가 안 맞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건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비디오 설정에서 지금 보면 포커스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안 맞죠? 그래서 풀고 다 무한대로 넘기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좀 잘 맞습니다. 가까이 가도 맞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설정해서 풀기도 하는데 이 정도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웹캠들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제 느낌에는 지금 이거 끌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 제 느낌에는 웹캠이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화질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을 볼 때 화질이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내가 해보니까 화질이 좀 별로더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센서 크기가 좀 작아지면은 좀 가까이 가서 얼굴을 좀 크게 담으면은 화질이 좀 더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이 가셔서 촬영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명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느낌이죠. 아주 어둡죠. 조명은 어떤 웹캠이든지 당연히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조이트론으로 지금 마이크를 녹음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화질은 좀 화면을 좀 작게 했을 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커스가 이제 좀 이 OBS에서 설정할 때 자동을 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는 점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의자를 놓고 좀 편안한 모니터하고 좀 편안한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자동 AF로 놓으니까 조금 핀이 안 맞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화질은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코 APC930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화질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약간은 붉은기가 감도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채도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갈게요. 보시면은 여기 비디오 설정, 지금 모두 다 기본값으로 제가 돌려놨었는데 여기 보면 채도가 있죠. 채도를 좀 줄이시면은 약간 핏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노란기가 좀 더 감돌죠. 네, 약간 이거 조정하시면 되고, 선명도는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설정마다 좀 다른 건지 이거 조정 좀 하시면 조금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부드럽게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날카롭게 보이거든요, 잡다면. 그 카메라 포커스나 노출은 뭐 오토로 놓으셔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오토로 놓으니까 지금 나가죠. 이게 OBS 설정 특성 같은데, OBS 설정 다른 것들도 보니까 다른 분들도 지금 포커스는 무한대로 놓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 같아요. 보면은 만약 가까이 뭔가 보여주고 빼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이 있을 때 이 정도이고요. 끄면은 네, 물론 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조명은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였을 때 30프레임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약간 잔상은 남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고정된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설명하거나 뭐 이건 이렇죠, 뭐 강의 형태로 사용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FHD 화질이 이 정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각각 다 따로 찍고 있는데 이걸 넘겨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은 화면에 놓고 다 같이 비교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웹캠이 너무 여러 개를 연결하니까 얘를 연결하면 얘가 안 뜨고 얘를 연결하면 얘가 안 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화면에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잘 안 돼서 한 개씩 놓는 게 화질이 제일 좋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일부러 많이 하는 거는 마이크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얘도 화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겁니다. 이게 미리 보기 화면이고 이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뒤쪽에 있는 제품들의 글자 이런 거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참고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으로 놨을 때 이 화각,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로지텍 브리오가 확실히 좋은 게 화각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화각으로 조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선택폭이 좀 넓다는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웹캠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아이락스 C709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조금 높게 들어가요. 제가 같은 거리에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높게 들어가니까 마이크 레벨을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이 조금 좀 예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봤을 때 화면이 화각은 훨씬 더 넓어요. 네, 화각이 넓습니다. 카메라도 조금 더 좋은 느낌 들었는데 넓어요. 근데 좀 너무 밝게 들어가죠. 이 주변에 까만 게 많으면 이렇게 밝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볼게요. 비디오 설정에서 지금 밝기가 너무 밝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어둡게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대비도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좀 조정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채도도 조금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붉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술 먹은 것처럼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토로 놓으면 너무 밝게 나오는 게
이 주변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정하시고 카메라 노출은 지금 0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동 끄고 포커스는 맨 왼쪽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비에서 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른 FHD 웹캠 중에서는 화각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웹캠이 좀 더 좋아 보이게 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각도 좀 조정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조금 넓게 담고 싶다 하시면은 뭐 C70, 네, C70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까이 보셨을 때 화질, 네, 탁 갑자기 뺐을 때 화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설정해도 조금 밝은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설정을 여러 번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네, 밝게 조금 밝다면 조금 더 어둡게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봤던 것처럼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여기 턱수염도 조금 있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죠? 다 뿌옇게 뭉개져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웹캠은 조금 이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뭉개지는 느낌이 있죠? 네.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더 잘 맞고 뒤쪽에 좀 아웃포커싱 되는 것처럼 좀 많이 뭉개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가 조금 더 다른 카메라와 다르게 좀 더 큰 게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은 마이크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도 크게 단점이 안 될 수 있는 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웹캠 놓고 방송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마이크를 보통 따로 쓰시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단점은 아닐 수 있으나 내장 마이크 성능이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EDU9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HD급은 아니고 약간 화질이 조금 낮게 보이죠? 네, 해상도가 조금 낮아요. 실제로 보시면 640에 480 이게 최대 해상도더라고요. 더 설정은 안 돼서 이 해상도 맞는 것 같아요. 제품에는 해상도가 따로 적혀 있진 않은데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가격대는 제일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조명을 끈 상태거든요. 끈 상태인데도 생각보다 좀 밝게 찍혀요. 그리고 조명을 켜보면 자동으로 노출 조정을 하는데 탁탁탁탁 조정이 돼서 이 정도. 근데 포커스를 맞추려면 앞에 있는 링을 돌려서 포커스를 조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조정하고 오고 이게 좀 힘들어서 이 거리가 멀면은 한 사람이 맞춰주고 한 사람이 서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교 설정을 좀 볼게요. 비교 설정에서 이 밝기를 지금 제일 어둡게 한 상태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좀 노출이 좀 올라가요. 네, 이렇게 하셔도 조정이 되고, 다시 가장 밝게도 조정이 좀 되죠. 네, 어둡게도 조정이 되고, 대비랑 이제 자동으로 좀 맞췄다가 기본값 다시 대비를 조금 어둡게 밝게, 네, 이게 자동으로 좀 맞춰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OBS에서 설정하는 부분에 좀 관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성능도 EDU9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좀 약간 웹캠을 이렇게 크게 띄우지 않고 만약 작게 띄운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면 생각보다 화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만약 예를 들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좀 작게 띄워서 지금 이것처럼 보이는 용도로 쓴다면은 화질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 안 나죠. 네, 지금 아주 고가형의 웹캠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작게 줄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큰 이미지처럼 나를 좀 크게 띄워서, 예를 들면 이걸 더 크게 띄운다 치면은 조정이 안 되는구나. 네, 이거를 예를 들면 더 크게 띄워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걸 방송용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노이즈도 좀 많이 보이고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품이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얼굴을 좀 보여준다거나 출석 체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
가격이 저렴한데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그리고 또는 본인을 작게 이렇게 띄운다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크게 띄우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을 하는데 마이크가 이게 성능이 그렇게 엄청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마이크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 게 좀 가까이 볼게요. 이것도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화질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이 또 특이한 게 있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약간 특수한 필터 효과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효과가 들어가. 이거 흑백, 이건 세피아. 네, 이건 무슨 엑스레이네요. 엑스레이 같은 그런 것도 되고, 네, 녹색도 있고, 파란색. 네. 버튼을 한참 눌러야 원래대로 돌아와요. 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좀 특이한 기능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정하시다가 버튼 실수 누르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놀라지 마시고, 이게 원래 있는 기능이니까, 눌러서 조금 특이한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비 MV50 HD1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고 지금 장착을 해둔 상태인데요. 기본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비디오 설정을 좀 변경해 볼게요. 이 제품 HD급으로 촬영되는 웹캠이고요. 지금 기본 값인데 밝기가 조금 밝은 느낌 들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시면 네, 이 정도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조절을 좀 하고, 카메라 설정은 이게 무한대로만 되는 것 같아요. 오토포커스 기능이 없고 노출 기능도 그냥 아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자체가 건드려지지를 않죠. 그리고 근데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대신에 생각보다 괜찮은 화질을 좀 보여줍니다. 720p로 녹음되고요. 녹화가 되고 화질이 이 정도 되고 움직임. 근데 마이크 성능이 약간 좀 먹먹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제품보다 좀 특히.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여러 해봤지만은 고가형 제품들은 마이크 성능도 좀 좋은 편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를 별도로 쓰시는 게 듣는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마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거 소리를 계속 듣는 게 조금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거치할 때 이게 제가 밑에 말했죠. 좀 미끄럽다고. 그래서 거치가 조금 미끌려요. 그래서 모니터 위에 올릴 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선이 좀 걸리면은 막 옆으로 확 돌아가고 이게 좀 아쉽습니다. 받침대가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화각도 좀 적당한 편이고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 화질 같은 거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게 띄운다고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화질이 좀 좋아 보이죠. 화각도 더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괜찮은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크게 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더 뭉개짐이 좀 많고 노란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색상이나 채도 이런 거를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조정하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이게 작아서 그런가 좀 더 괜찮은 느낌이 들죠. 이건 조정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살짝 노란기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얼굴은 빨간기가 조금 있고 이 주변은 약간 노란기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설정해서 빼면 될 것 같은데 설정 아까 하고 저장하니까 또 좀 달라 보이고 이래서 이거를 설정을 좀 많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밝기 보면 얘도 좀 조정이 잘 되죠. 보세요. 밝기 최대로 올리면 원래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자동으로 뭔가 많이 웹캠이 자동으로 뭔가 많이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했을 때 이게 조정이 거의 안 되는구나. 보면 이걸 조정했을 때 뭐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안 바뀌죠. 이 OBS에서 설정을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보니까 얘는 조정된다. 선명도는 어차피 이 화면을 다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샤프는 좀 더 주고 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데, 이거 샤프는 준다고 해서 지금 이상하게 뭉개지죠. 지금 약간 그림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조정할 게 많이 없고, 지금 이 정도 놔야 되고, 감마는 조정해도 감마도 안 먹히죠. 네. 이게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뭔가 조작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게 거의 안 된다. 웹캠이 거의 자동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질도 약간 오토에서 오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가지 제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내장 마이크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뭐 몇몇 제품은 마이크 성능이 좀 나빠서 조금 듣는 게 좀 힘든 제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고가형 제품들은 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캠코더로 지금 마이크 녹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물론 이렇게 비싼 제품이 성능은 좋죠. 네,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제품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죠. 그래서 그냥 얼굴 확인하는 정도, 또는 작게 자기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강좌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제품을 쓰면 너무 오버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카메라를 작게 띄우면 좀 더 화질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한데 성능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제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격만큼의 성능이 나오는 제품도 있었고, 가격이 저렴해서 화질은 분명히 떨어지는 거 분명히 맞긴 맞지만,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쓰면 괜찮은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F가 잘 되는 제품도 있었고, 일부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만 쓸만하게 변경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있는 그대로 같은 장소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번 비교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를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 자신이 원하는 화질, 뭐 이게 맞다면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 성능은 제가 볼 때 몇몇 제품 빼고는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별도로 마이크는 분명히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